여러분이 주식 공부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가격입니다. 오늘 시장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특정 종목이 강한지 약한지, 뉴스가 나왔는지부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을 조금 더 깊게 보면 개별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돈이 어디에서 빠져나오고 어디로 이동하고 어떤 자산을 선호하고 어떤 위험을 피하고 있는지,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은 매일 흔들리는 숫자로만 보입니다. 반대로 돈의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경제 뉴스와 시장 가격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2강의 주제는 돈의 흐름 이해하기입니다. 어서타 시간이 없습니다. 경제스타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종목이 오를까가 아닙니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시장은 결국 돈이 움직인 결과입니다.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그 자산을 사려는 돈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자산을 팔려는 돈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뉴스, 심리, 수급, 정책, 외부 충격이 가격을 빠르게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에서는 돈이 이동하는 방향이 시장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가격만 보지 않습니다. 돈의 위치를 봅니다. 돈이 안전한 곳으로 숨어 있는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성장 자산으로 이동하는지, 특정 산업에 집중되고 있는지, 국가 간 자금 이동이 바뀌고 있는지 봅니다. 이것이 시장을 읽는 첫 단계입니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먼저 돈의 가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돈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이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는 단순히 예금 이자나 대출 이자가 아닙니다. 금리는 경제 전체에서 돈을 빌리고 쓰는 비용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기업은 투자를 늘리기 쉬워지고, 소비자는 지출을 늘리기 쉬워지고, 투자자는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커집니다. 기업의 투자 부담이 커지고 소비는 둔화될 수 있고, 투자자는 굳이 위험을 크게 감수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은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금리는 주식시장의 방향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시장이 기업의 미래 성장보다 현재의 이익, 안정성과 현금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에는 시장이 미래 성장 가능성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금리와 주식시장의 기본 관계입니다. 다만 단순히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빠지고 금리가 내리면 주식이 오른다는 식으로 외우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만이 아니라 시장의 기대와 속도입니다. 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시장이 그 변화를 이미 예상했는지, 기업 이익이 금리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시장은 금리 그 자체보다 금리 변화가 기업 이익과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가격에 반영합니다. 다음은 물가입니다. 물가는 돈의 흐름을 바꾸는 또 하나의 핵심 변수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경제 안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생활비가 오르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물가는 기업의 비용 구조와 소비자의 구매력, 그리고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까지 바꾸는 변수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기업은 원재료비, 인건비, 물류비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기업은 이익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기업은 마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기에는 기업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용은 오르는데 판매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기업은 이익이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가격 결정력입니다. 가격 결정력이란 기업이 원가 상승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힘입니다. 브랜드가 강하거나 대체재가 적거나 필수적인 제품을 팔거나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은 가격 결정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쟁이 치열하고 소비자가 쉽게 다른 제품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장에서는 기업이 가격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이 그 기업에는 부담으로 남습니다.
이처럼 같은 물가 상승도 모든 기업에 똑같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물가 뉴스를 볼 때 물가가 올랐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그 물가가 기업의 비용에 영향을 주는지, 판매 가격에 전가될 수 있는지, 소비자의 수요를 위축시키는지,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봅니다. 이렇게 봐야 물가 뉴스가 시장과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환율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돈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가격입니다. 환율이 움직이면 글로벌 자금의 이동, 수출입 기업의 실적,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화 가치가 약해지고 달러 가치가 강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출 기업은 달러로 벌어들인 매출을 원화로 환산할 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재료나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기업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자산의 환차손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급하게 움직이면 외국인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율 역시 단순한 공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율 상승이 무조건 수출 기업에 좋다, 환율 하락이 무조건 시장에 좋다, 이렇게 단순화하면 실제 시장을 놓치게 됩니다. 기업의 매출 구조, 비용 구조, 해외 생산 비중, 환해지 여부, 외국인 자금 흐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환율은 기업 실적과 자금 수급을 동시에 건드리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환율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자금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이제 금리, 물가, 환율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가가 높아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돈의 가격이 높아지고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웁니다.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국가 간 자금 이동이 바뀌고 환율도 영향을 받습니다. 환율이 움직이면 수입 물가와 기업 비용에 다시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경제 변수들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구조 안에서 움직입니다. 투자자가 돈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연결 구조를 읽는다는 뜻입니다. 경제 뉴스를 하나씩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금리, 물가, 환율, 기업 이익, 자금 수급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생기면 시장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단순히 오늘 지수가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라 왜 돈이 그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은 항상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움직입니다. 안정성이 필요할 때는 안정적인 자산을 선호합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질 때는 위험을 감수하고 성장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현금과 방어적인 자산을 선호합니다.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면 경기에 민감한 산업으로 돈이 움직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단순히 어떤 자산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 환경에서 어떤 자산이 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지 봅니다. 같은 자산이라도 금리 환경이 다르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같은 기업이라도 경기 사이클이 다르면 시장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같은 산업이라도 자금이 들어오는 시기와 빠져나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볼 때는 항상 흐름을 봐야 합니다. 돈의 흐름은 크게 세 가지 층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자금의 흐름입니다. 세계 경제에서 돈은 한 나라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금리 차이, 환율, 성장률, 정치적 안정성, 기업 이익 전망에 따라 국가와 국가 사이를 이동합니다. 글로벌 투자자는 더 높은 수익 가능성과 더 낮은 위험을 비교하면서 자금을 배분합니다. 이때 미국 시장, 달러, 금리, 글로벌 경기 전망은 전 세계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만 보더라도 미국 금리와 미국 증시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한국 시장은 독립적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글로벌 자금 흐름 속에서 외국인 수급과 환율, 반도체 사이클, 수출 경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 공간의 흐름입니다. 돈은 현금, 채권, 주식, 원자재, 부동산 등 여러 자산 사이를 이동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과 예금의 매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원자재나 실물 자산에 관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한 자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산군 사이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식시장 내부의 흐름입니다. 주식시장 안에서도 돈은 계속 이동합니다.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방어주에서 경기민감주로, 특정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을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시장 전체가 크게 오르지 않아도 돈이 특정 산업으로 집중되면 그 산업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수는 버티고 있어도 내가 가진 산업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계좌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지수만 보지 않고 어떤 산업에 돈이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이제 초보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가가 오른 뒤에야 그 종목이나 산업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오른 뒤에는 이미 돈이 상당 부분 들어온 상태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강한 흐름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따라가면 내가 감당해야 할 변동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돈이 이미 몰린 곳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신호를 봐야 합니다. 그 신호는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거래대금의 변화, 업종별 강도, 실적 전망의 변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변화, 정책 방향, 글로벌 산업 뉴스, 환율과 금리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만들어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잡음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그때부터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하나의 뉴스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 신호가 같은 방향으로 모이는지를 봅니다. 이것이 돈의 흐름을 읽는 방식입니다. 돈의 흐름을 이해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흐름과 유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흐름은 경제구조, 실적, 자금 이동, 정책, 산업 변화가 함께 만들어내는 방향성입니다. 유행은 짧은 관심, 과도한 기대, 이야기 중심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만들어내는 가격 움직임입니다. 둘은 겉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둘 다 가격을 올립니다. 둘 다 뉴스가 많아집니다. 둘 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지속성은 다릅니다. 흐름은 실적과 자본 지출, 산업 수요, 정책 방향이 뒷받침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행은 기대가 약해지면 빠르게 식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움직임이 구조적 흐름인지 단기 유행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안 되면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 들어가서 가장 차가워질 때까지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적이 따라오는가? 산업의 수요가 실제로 커지고 있는가? 기업의 이익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가? 정책이나 자금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가? 가격의 기대가 과하게 반영된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을 통해 흐름과 유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돈의 흐름을 읽는 데에는 지수도 중요합니다. 지수는 시장 전체의 체온계입니다. 주식시장의 분위기, 자금의 위험 선호도, 업종 간 힘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수만 보면 부족합니다. 지수가 올라도 모든 종목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수가 떨어져도 강한 산업은 버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수의 방향과 시장 내부의 구조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시장이 오르는데 일부 대형주만 끌고 가는지, 여러 업종이 함께 올라가는지, 거래대금이 동반되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참여가 있는지, 이런 요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시장 전체에 돈이 들어오는 상승과 일부 종목만으로 만들어진 상승은 강도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시장 전체에서 돈이 빠지는 하락과 일부 업종 조정은 의미가 다릅니다. 투자자는 지수의 숫자보다 지수 안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경제 뉴스를 읽는 방법도 바뀝니다. 뉴스를 볼 때 단순히 좋은 뉴스인지 나쁜 뉴스인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뉴스가 돈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뉴스인지 봐야 합니다. 정책 변화가 기업의 수익 구조를 바꾸는가? 금리 변화가 자산 선호를 바꾸는가? 환율 변화가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주는가? 산업 뉴스가 실제 투자와 주문으로 이어지는가? 기업 뉴스가 실적 전망을 바꾸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뉴스는 많지만 시장에 영향을 주는 뉴스는 제한적입니다. 투자자는 모든 뉴스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격과 자금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뉴스를 골라내는 사람입니다.
이 능력이 생기면 시장이 훨씬 덜 복잡해집니다. 정보가 많아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돈의 흐름을 실전에서 보는 기본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큰 환경을 봅니다. 금리의 방향, 물가의 압력, 환율의 움직임,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 이것이 시장의 큰 배경입니다. 그 다음 자금의 성격을 봅니다. 돈이 위험을 감수하려는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는지, 성장성을 선호하는지, 이익 안정성을 선호하는지. 그 다음 시장 내부를 봅니다. 어떤 업종이 강한지, 어떤 업종이 약한지, 거래 대금이 어디에 몰리는지, 수급이 지속되는지. 마지막으로 개별 기업을 봅니다. 그 기업이 현재 돈의 흐름 안에서 실적과 가격이 합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개별 종목만 보면 큰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큰 흐름부터 보면 개별 기업의 움직임도 더 잘 해석됩니다. 투자에서 가장 좋은 상태는 큰 흐름과 기업의 실적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시장 환경이 우호적이고 산업에 돈이 들어오고 기업의 실적 전망도 개선되고 가격이 아직 과도하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태. 이런 조건이 겹칠 때 투자 판단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하는 상태도 있습니다. 시장 환경은 불안한데 가격만 빠르게 오르는 경우, 산업 뉴스는 많은데 실적 확인이 부족한 경우, 돈이 몰리기는 했지만 기대가 지나치게 앞서간 경우, 기업의 본질은 약해지고 있는데 단기 수급만 강한 경우, 이런 상태에서는 수익 기회가 있어 보여도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기회를 보는 동시에 그 기회가 어떤 위험을 포함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돈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시장의 겁을 먹지 않기 위한 공부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항상 흔들립니다. 좋은 흐름 안에서도 조정은 나오고 나쁜 흐름 안에서도 반등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움직임이 큰 흐름을 바꾸는 신호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흔들림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안 되면 작은 조정에도 불안해지고 작은 반등에도 성급해집니다. 하지만 큰 흐름을 이해하면 시장을 조금 더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왜 움직이는지, 어떤 조건이 바뀌면 흐름이 달라질지, 내가 보고 있는 자산이 그 흐름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질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가격이 아니라 돈의 흐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금리는 돈의 가격이며 자산 선호와 기업 가치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셋째, 물가는 구매력, 기업 비용, 중앙은행 정책을 바꾸는 변수입니다. 넷째, 환율은 글로벌 자금 이동과 기업 실적에 영향을 주는 가격입니다. 다섯째, 금리, 물가, 환율은 따로 움직이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시장을 흔듭니다. 여섯째, 돈의 흐름은 글로벌 자금, 자산군, 주식시장 내부에서 동시에 나타납니다. 일곱째, 투자자는 유행과 구조적 흐름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덟째, 경제 뉴스는 돈의 이동을 바꿀 수 있는지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번 강의의 과제는 단순합니다. 앞으로 경제 뉴스를 볼 때 바로 종목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먼저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이 뉴스는 돈의 가격을 바꾸는가? 이 뉴스는 기업의 비용과 이익을 바꾸는가? 이 뉴스는 글로벌 자금의 방향을 바꾸는가? 이 뉴스는 특정 산업으로 돈이 이동하게 만드는가? 이 뉴스는 시장의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면 뉴스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 강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식시장은 개별 종목의 집합이 아니라 돈이 이동하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이해해야 가격의 움직임을 해석할 수 있고, 경제 뉴스를 투자 판단으로 연결할 수 있고, 내 자산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움직이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 흐름 안에서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주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기업은 왜 주식을 발행하는지, 그리고 주식시장이 기업과 투자자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기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경제스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